수열 파트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수열은 공부 방향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 방향을 정확히 좀 잡고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른 단원하고 틀려가지고 부분 내용을 정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수열은 교과 내용에 있는 것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수열을 교과 과정 밖의 내용도 막 출제하기 때문에 교과 과정의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열 공부 방향을 좀 잠깐 잡고 처음부터 한번 쭉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수열을 공부할 때 수열 단원 전체 내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 내용. 수열의 단원이 뭐뭐 있지? 첫 번째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배우고 그 다음에 시그마 수열 합에 대해서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관계도 하고 그 다음에 점화식 파트도 하고 그죠? 이제 우리 내신 공부할 때는 보통 이제 그런 것들 단원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조금씩 이제 접해보면은 문제를 접해보면은 배운 수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배우지 못했던 수열, 생전 처음 보는 수열도 많이 다루게 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잘 잡고 좀 들어가줄 필요가 있어요. 자, 수열 전체 단원을 잠깐 생각해 보자. 수열은 뭘 다루는 건지를 먼저 시작해야 돼. 수열은 뭘 다루는 걸까? 응? 수를 다루는 거야? 그런 거는 아니지, 그지? 뭘 다루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규칙을 다루는 겁니다. 규칙, 그지?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규칙을 취급하는 어떤 전공 내용을 배울 때 굉장히 수열에 대한 기초 수학이 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규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잠깐 우리 좀 보자고. 요즘 대학생이 주식 투자하는 게 선풍적으로 인기예요.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도 있네. 그래서 쏠쏠하게 또 돈도 많이 모아가지고 학비도 되고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또 자기 자산을 벌써 일찍부터 이렇게 늘리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식을 그냥 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하려면 그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수열의 접근법도 많이 이용해요. 어떤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규칙을 찾아내면은 어때? 성공할 확률이 좀 많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수열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 돈 벌기 좋아. 그렇다고 나중에 가서 주식 투자하자는 건 아니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제 그 수열을 통해서 어떤 시험 문제를 푸는 것도 관심이지만, 여러분 나중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수학들이니까 잘 보자는 말이야. 그럼 규칙을 다루는 건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규칙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 그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열 단원에서 규칙을 다루는 법을 몇 가지를 배운지를 좀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몇 가지를 배울까? 응? 세 가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몇 가지 정도 있는가? 많을수록 좋아, 적을수록 좋아? 적을수록 좋습니다. 오케이. 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나열해서. 나열해서 규칙을 판단하는 거야. 어떤 패턴일까? 처음부터. 오케이? 두 번째는 이건 너희들 잘 알아요? 나열한다는 거. 오케이? 1항, 2항 쭉 해서 n번째는 뭐가 되죠? 뭐 이런 거. 그지? 그럴 때 항상 생각은 이제 나중에 계속 이걸 위주로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첫 번째를 기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규칙이 첫째 항부터 쭉 나열해서 파악하기가 쉬운 수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수열도 굉장히 많아. 그치? 좀 더 업그레이드된 좀 더 고급적인 규칙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게 뭘까요? 제일 내 주위에 배우는 거? 바로 점화식입니다. 점화식은 개념이 뭐냐면 1항을 기준으로 해서 n번째가 뭐가 되지? 이렇게 쭉 나열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중간을 끄집어내는 거야, 중간을. 응? 수열을 쭉 진행하다 보면 여기가 뭐 A 한 10항, A 11항도 있겠고 쭉 하다 보면 100항, 또 101항도 있겠을 거야. 그래? 이렇게 쭉 나열해서 우리가 AN을 판단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점화식 입장에는
같은 한 개의 규칙이라면 이 둘 사이 관계, 둘 사이 관계가 어떻게 돼? 똑같겠지? 그지? 그래서 아무거나 n번째로 놓고 만약에 얘가 n번째면 얘가 n 플러스 1, 얘가 n번째면 얘가 n 플러스 1, 얘가 n번째면 n 플러스 1번째가 되는 거니까 연속적인 규칙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점화식의 패턴은 뭘 찾는 거야? 연속 규칙을 찾는 겁니다. 전혀 다른 패턴이야. 그래서 연속 규칙을 찾는다는 건 간단히 말하면 뭐야? 지금 두 개를 잡았으니까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의 관계 규칙을 찾는 거지. 오케이?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처음에는 이제 등차 등비서부터 쭉 정리해 나가지만 처음부터 이걸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야 돼. 결국 궁극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런 규칙 찾기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규칙 찾기 할 때는 어떤 수열을 대상으로 하겠니? 너희들 아는 수열, 아니면 처음 보는 수열? 처음 보는 수열을 대상으로 많이 출제할 거란 말이야. 그래야 규칙을 찾을 거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돼. 오케이? 일단 교과 과정상 처음엔 주로 나열해서 규칙 찾는 것들을 쭉 우리가 보일 거고 뒤에 가서는 연속 규칙 찾기를 좀 할 거지만 이제는 수능 분석이니까 처음부터 다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란 말이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수열을 할 때는 먼저 기호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들 이제 수열은 수능의 문제 패턴들의 이제 고난도 문제 패턴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수능에서 고난도 문제는 어떤 패턴 문제 형태를 많이 냅니까? 계산입니까? 아니면 해석입니까? 해석이죠. 그래서 왜 고난도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는 문제를 내냐면 너희들 교과 과정의 목적이 좀 바뀌었어요. 너희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말 들어봤어? 수학이 좀 바뀌었다고? 어? 이야기식으로 배운다? 뭐 이런 하면서부터 수학을 반드시 뭐 계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뭐 일종의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궁극적 목적은 수학은 뭐다? 언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문제를 풀 때 수학을 문제를 어떻게 계산해서 답까지 끌고 갈 거냐 이건 계산적 관점이 많지만 요즘 수능 문제는 그게 아니라 대학교 가서 너희들 수학에 쓰려면 온갖 여러 가지 환경에 다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을 줍니다. 그때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뭔가 환경을 제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상황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요즘 수능 문제의 그 흐름인 거야. 그걸 정확히 잡고 이제 문제를 자꾸 접근해야 돼. 그래서 올해 선생님이 수능 특강 문제가 상당히 좋다고 그랬었는데 올해 특별히 수능 특강 레벨 3 문제가 오면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실어놨단 말이야. 예전에는 그렇게 그런 문제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여러분 세대 오면은 이제 수능에서 묻고자 하는 고난도 문제는 다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문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출제하고 있는 거야, 계속. 오케이? 그러려면 이제 뭘 파악해, 정확히 파악해야 돼. 기호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너희들 수열에 쓰는 기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AN에 대한 기호하고 SN에 대한 기호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AN이라는 건 뭐죠? 그냥 한 개 항이죠, 한 개 항. 한 개 항인데 어떤 항이야? n번째 항, 한 개를 말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AEN 그러면 이게 뭘 말할까? 이런 수열들을 각각을 보면 이런 거지. A2, A4, A6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 즉 여기 n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이제? 자연수를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에서의 짝수 번째 항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게 관심인 거야. 그런데 SN은 좀 관심이 좀 틀려요. 이건 한 개 항이지만 이건 한 개 항이 아니야. 이건 여러 개의 항의 합이 되는 거야. 합의 기호야. 자, 따라서 이거는 뜻이 뭐냐면 1항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n항까지 합이 되는 거야. 저 기호로 표시하면은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쭉 해가지고 n항까지 합, 이게 기호가 되는 거야. 기호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따라서 SEN이라고 만약에 쳤다고 봅시다. 그 SEN이라고 하면 항상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SEN은 짝수항의 합? A2 더하기 A4 더하기 이런 거야? AEN까지 합인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애초에 기호의 정의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돼. 이건 뭐냐면 그냥 1항부터 2n까지 합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즉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AN을 지나서 더 가서 AEN까지. 요게 이제 SEN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호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지. 선생님, 그럼 만약에 이런 수열의 합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까요?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그러면? 이 기호 갖고는 표현이 안 돼. 애초에 약속하고 우리가 이 애초에 약속 여기다 적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지. 그지? AK, K급 1서부터 N항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소재가 이제 일반항 AN에 대한 기호, 합 SN에 대한 기호를 정확히 파악하라. SN은 시그마 기호와 연관돼서 또 자꾸 비교해야 되고, 시그마 기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그마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나중에 시그마 편 가면 또 시그마 기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고. 오케이?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기호에 대한 거 두 번째 하나 또 얘기를 할게요. 기호에서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첫 항, 그 다음 끝항입니다. 첫 항은 A1이다. 맞을까요? 보통 첫 항을 뭐라 쓰지? A라고 쓰죠. 그죠? 기호로. 첫 항은 1항이다. 맞을까? 안 맞을까?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1항이 첫 항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럼 첫 항이 왜 이렇게 쓸 거냐? 그냥 말 그대로 첫 번째 나오는 항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규칙을 적용할 때 맨 처음에 취급하고자 하는 항이야. 그래서 개념은 뭘로 취급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항입니다. 그냥 첫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야. 반드시 1항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헷갈리는 사람인데 잠깐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A는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인데 1항, 2항, 3항 쭉 해다 5항을 우리가 쭉 놔야 돼 보자고. 근데 1항을 주지 않고 얘를 만약에 5라고 줄게요. 그리고 D 값이 공차가 만약에 2야. 그리고 이제 5항을 물어봤어. 5항을 물어볼 때 첫 항을 무엇으로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틀려. 그럼 5항을 구하려면 첫 항을 1항으로 볼 수도 있고 첫 항을 3항으로도 볼 수 있는 거야. 이해가니 무슨 말인가? 만약에 첫 항을 1항으로 돌면 얘는 어떻게 보면 돼? 1항으로부터 D에 1을 몇 번 더하면 되는 거야? 4번 더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은 1항을 우리가 첫 항으로 돌려면 1항을 반드시 구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조건에 의하면은 1항을 구할 필요 없이 3항을 첫 항으로 놓으면 된단 말이야. 3항을 첫 항으로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3으로부터 공차 2를 갖다 몇 번 더하면 되는 거야? 한 번, 두 번 더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그럼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 계산에서는 첫 항을 몇 번째 항으로 놓은 거야? 3항을 첫 번째 항으로 놓은 겁니다. 말기 이해 갑니까? 또 다른 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구하는 문제가 이런 거야. 만약에 첫째 수가 알파가 있고 끝에 수가 베타가 있는데 안에다가 1항, 2항, n항까지 넣었어요. 그때 만약에 베타를 만약에 구하라. 예를 들어서 요게 1이다. 등차 수열인데 베타를 구하라. 그러면 가끔 학생들 헷갈리는 거야. 이게 무조건 첫 항이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첫 항은 뭘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를 첫 번째 항으로 놓는 거야. 이해가니? 그러면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끝항이 되는 거야. 반드시 n항이 끝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유연하게 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때, 문제에서 꼭 주어진 1항만 반드시 첫 항이라는 법이 없고, 내가 규칙을 적용할 때 어디를 처음 기준으로 잡냐가 첫 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누가? 첫 번째라는 건 규칙 적용하는 처음 최초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즉, 규칙을 적용하는 첫 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1항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꼭 그런 집착해서 풀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끝항도 마찬가지야. 끝항은 반드시 n항이야? an이야? 아니라는 거야. 말 이해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를 갖다 첫 항으로 보면 얘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n 플러스
2항이 되는 거지, 끝항이. 그지? 끝항이 n 플러스 2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꼭 주어진 항만 딱 보고서 1항이 첫 항이고 n번째가 끝항, 이런 고정관념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정확히 파악하라.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수열 규칙을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수능부서 첫 번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접근 방법의 선택이야. 수열의 접근 방법의 선택. 선생님이 이제 수능 분석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빨리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접근 방법이 뭐냐, 그지? 접근 방법이 뭐냐. 이 단원에서 접근 방법은 수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뭐냐? 첫 번째, 이제 수열 단원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식을 배워요.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 합의 공식, 등비 수열 일반항, 합의 공식, 시그마 공식 등등 여러 가지 배운단 말이야. 그때 첫 번째 접근 방법, 수열 규칙을 표현하는 공식을 적용할 거냐. 두 번째, 수열은 뭘 다루는 거라 했죠, 아까? 규칙을 다루는 거라 했어. 규칙을 배우는 거거든. 따라서 규칙을 적용할 거냐. 이것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해. 우리 앞에서도 모의고사 볼 때 선생님 두 가지를 계속 강조했죠?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럼 공식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무슨 관점이냐면 이거는 계산적 성향이 되게 강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머리 쓰는 게 되게 강한단 말이야. 사고적 관점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야. 그러면 퀘스천 할게요. 수능은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 푸는 걸 좋아할까? 아니면 규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할까? 당연히 규칙을 적용하는 걸 선호합니다.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면. 예? 그래서 따라서 2점짜리라든가 쉬운 3점짜리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그땐 단순하게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들은 규칙 적용을 의도적으로 내는 문제가 많다는 거야. 이해가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지금 정확히 숙지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얘기할 것, 접근 방법의 선택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그럼 선생님 기준을 잠깐 얘기해 주세요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수열 문제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배우던 수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는 수열도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교과 내용을 정리할 때, 즉 전체 단원과 함께 선택의 관점에서 잠깐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단원하고 조금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수열은 교과서에서 예시된 수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과서 밖의 수열 문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응? 반드시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수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점화식입니다. 점화식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 배우죠? 보통 등차 수열 점화식, 등비 수열 점화식 배운단 말이야. 그런데 시험 문제 보면은 처음 보는 점화식도 많이 내. 그렇지 않나? 그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교과서에서 예시된 수열이 뭔지를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돼. 정리돼야 되고, 얘는 뭐의 관점으로 푸는 거냐면 규칙을 찾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적용하는 거야. 배운 규칙을. 즉 얘는 배운 규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이야.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의 문제야 하고 딱 줬으면 등차 수열에서 배웠던 규칙을 적용하는 거야. 등비 수열이야 그러면 적용하는 거야. 그런데 교과서 밖의 수열이 나오면 얘는 정리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교과서 밖의 수열이 뭐가 좀 나옵니까? 내신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요. 이런 거 참 시험에 잘 나오더라. 이렇게 몇 가지 정리할 수 있겠지만 수능은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걸 정리할 생각하지 말고 방법을 캐치해야 돼. 그럼 방법은 뭘까? 교과서에서 예시된 수열을 통해서 규칙을 어떻게 찾는지를 여러분 연습시킨 거야. 그러면 그 규칙을 찾는 방식을 빨리 캐치해야 돼. 그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거야. 나열할 거냐, 연속 규칙을 이용할 거냐. 두 가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는 규칙 찾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 찾기는 뭘 쓴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나열을 할 거냐, 점화식 즉 연속 규칙을 이용할 거냐, 두 가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갑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뭐 등차 등비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시그마 같은 게 있어요. 시그마. 시그마 문제가 상당히 처음에 이제 괴로울 수 있겠는데 시그마 이제 AK를 구할 거야. 근데 여과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교과서에서 제시된 그런 수열의 합이 될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수열의 합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처음 보는 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 이것을 푼 적이 없으니까 못 풀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따라서 이것은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공식을 이용할 거냐. 공식 적용이 되느냐. 이거는 교과서에서 예시된 수열이야. 오케이? 그런데 공식 적용이 안 돼. 그러면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못 푸는 거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처음 보는 수열을 준 거야 일부러. 그때는 뭐 해야 돼? 규칙 찾기가 들어가야 돼. 그럼 시그마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뭐니? 나이라는 겁니다. 이제 전체 분위기를 이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수열의 이 전체 단원을 좀 정확하게 좀 윤곽을 좀 잡고 들어가야지.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윤곽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굉장히 양이 너무 많아 보이고 너무 괴로운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수열의 공부 방향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과 과정을 좀 정리하러 갑시다. 자, 등차 수열 갈까요?